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면서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에 따라 내년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모시고 충남 교육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좀 야위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무척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좀 많이 바빴고 좀 야위었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절이 1년 반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네. 대단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순간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천안 시민들의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안고 최선을 다해왔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왔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충남 도민 전체의 충남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아주 잘 수행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차적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소통이라는 부분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또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말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평범하게 정의를 해서 소통은 가슴을 열어놓은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열어놓은 대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다든가 소통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이제 기존의 선입관 이런 것들을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요.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익명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게시판을 전국에서 충남만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의외로 그렇군요. 많은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 또한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본청만 보면 400명 직원이 계시는데 54개 팀이 있습니다. 아마 46개의 팀을 이미 쭉 팀별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 만나서 훨씬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생활도 경청하고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 또 개선점 이런 걸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근무 조건을 좀 좋게 해드린다든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보니까 그 원탁회의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원탁회의가 아니고 많은 학생, 학부모들 모여서 세계 번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그게 쉽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토론을 하다 보면 비판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부족한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들으시면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소통은 그 쓴소리, 불편한 소리, 그 감추고 싶은 얘기를 지적하는 소리,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음 준비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어렵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년도 충남교육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함께 소관부서와 이야기하면서 해결을 하거나 또 정책에 반영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죠.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SNS는. 소통. 좋습니다. 그 누리과정, 우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내년 앞에 깜깜합니다. 내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큰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무슨 판단이냐면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충남교육청의 예만 들어도 현재 저희가 금년 말까지 5,284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 교육감님들께서 민간 투자로 학교를 지은 데까지 하면 거의 9천억에 육박하는 또 빚을 지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신설학교에 또 한 1,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네. 돈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초 중고등학교에 비세는 교실, 찜통 교실을 해소하는 것도 문제이고 네. 더 큰 문제는 교육비를 줄여서 네. 어린이집에 줘야 된다는 건데 현재 실정 법상으로는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 명령, 네. 대통령령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의무지출 경비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하시면 좋겠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참. 시도지사님, 네. 시장 그러니까요. 군수님이 우리 교육을 그동안 책임져야 돈을 대왔던 되는데. 거를 네. 전혀 책임 소재가 없는 교육감에게 주는 것이라서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교육 예산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5%만 늘리면은 네. 좀 할 수 있겠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적으로 약 4조 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야 간에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보면 3천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곤혹스럽고 저는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도의회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논쟁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 교육에 가야 할 길 중에 그 순수하게 우리가 교육에 맞춰서 이게 가져야 되는데 이 보육 네네. 부분까지도 이게 떠안고 가셔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그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하시려면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지혜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요즘 사실 그 한국 역사 다시 쓰기 관련해서 지금 교과서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쓴소리도 하셨어요. 어떤 네. 시각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교육부가 예. 확정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근데 국정교과서를 1년 이내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검정체제 하에서는 보통 2년 이상, 3년 정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조차도 예.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졸속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교육은 잘 아시는 대로 다양성이 생명입니다. 예. 특히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에 관해서는 예.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교육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충남의 유초중고 학생이 28만 한 4, 5천 명 되는데 예. 그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교육은 출발하는 건데 21세기 교육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예. 그 융합적 사고를 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획일화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예. 그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 지금까지 정부는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은 정말로 다양한 개성들이 모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해석이나 이런 것은 역사 해석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렇게 획일화되지 않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그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교육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가슴이 와닿고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사들, 역사학 교수님들은 직접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국민들보다도 절실하고 가슴 절절한 얘기였겠죠. 네. 그 지난 추석 때 제가 재미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네. 엄마와 함께 해야죠. 최고.
일반인들은 뭐 주연이 교육감이고 조연이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주연이 학생이고 조연이 교육감님이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좀 단역 배우였어요. 아, 그렇죠. 네. 어땠습니까? 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그 피드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산 지역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극반 학생도 있고 또 연극을 좋아하는 학생들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 와서 했습니다. 홍성에. 그런데 주제도 아주 나름대로 상큼했고 제가 약간 이렇게 망가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양성평등의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는데 생각 밖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생 횟수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뭐 한 6천회 가까이 이렇게 재생이 됐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소통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나를 낮춘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낮추는 거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눈높이가 맞춰졌을 때 그 사람도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다면 또 교육감님이 그걸 또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연습이 참 잘 되셨다. 눈높이를 맞추는 뭐 연습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제 평상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수능 100일 때에도 그 격려하는 달리기를 제가 이제 100m를 2번 뛰면서 했었는데 그것도 한 5,500, 600회 그렇게 아마 재생이 되면서 수능 격려 방문을 다닐 때 오히려 고3 학생들한테 너무 좋았다. 또 오히려 교육감님 격려합니다. 이런 거꾸로 제가 격려를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내년에도 깜짝 놀랄 영상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써야 되겠는데. 그 사실 뭐 올해죠 교육감님 가장 크게 고생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과 관련돼 있는 고급 평준화 아주 정말 어려운 험난한 산을 다 넘었어요.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어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 특히 학부모님들과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현재 잘 준비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저희가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12개 고교평준화 대상 학교들 설명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 배정이 제대로 될까 또는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이름났던 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배정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또 언론인까지 함께하고 학부모님, 학생들까지 보는 가운데 300인 자문단 회의도 했었고 상설 협의체도 운영을 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정을 잘하는 것만이 고교평준화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향평준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력을 높이는 일에 최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의 그 표정을 계속 보면서 처음에는 좀 살도 좀 야이신 것 같아서 안타까웠었는데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으시고 교육에 대해서 뚜렷한 그 가치관이 계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만큼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내부 한번 보고 가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내수 구조를 잠깐 보니까 가족, 독서, 어울림, 영화, 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감님의 현재 이 머릿속에 가족이 가장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이 들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가족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 들어 있을까요? 2년 전에 제 어머님을 여의었습니다만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 계시고 또 뭐 사랑하는 아내, 또 2딸. 그 이제 제가 7남매 장남입니다. 조카들의 이르기까지 늘 머릿속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는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무겁게 누른다 이런 말씀보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다. 예. 그동안은 저는 이제 이웃,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그건 그거대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저랑 같이 대화하는 시간까지 쭉 오시는 동안에 가족들의 그 도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업무에 환경에 눌리셔서 가족을 조금 이렇게 내 마음같이 해주시지 못하셔서 그 알듯한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후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렇군요. 가정 밖의 일들에 대해서 교육위원, 도의원 할 때 외에도 좀 어렵게 사는 분들 또는 노동자, 농민 이 부분을 아주 끌어안고 가려고 많이 하면서 가족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뒤늦게 좀 철드는 거죠. 앞으로 잘 가족 따뜻하게 부탁드리고요. 자, 어울림은 무엇일까요? 이 어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리 사회의 상대적인 약자들, 또 어렵게 사는 분들, 가난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교사 시절부터 관심 가지고 연말 될 때까지 매년 이렇게 친구들 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돈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드리고 살아왔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화두입니다. 이제 크기로 봐서 가족과 그분들이 약간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족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 사실은 이미 밖에서 다 다른 분한테 베풀고 계셨군요. 자, 영화는 뭘 좋아하십니까? 뭐 영화라고 생긴 건 다 좋아하고요. 저는 교사 시절에 1년에 한 100편 이상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돼 있을 때고요. 심지어는 그 영화 목록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이렇게 예술 쭉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목록을 소개하고 방학 때 한 20-30편이라도 보도록 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대하거나 영화는 제가 이제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한 꿈도 가지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저와 사회, 저와 자연, 저와 세계 하여튼 세계관을 넓혀주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영화 광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굉장히 업무가 바쁘신데 영화라는 건 특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새벽에 이렇게 보죠. 그 또한 아까 말씀하셨을 영화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다 들어있죠. 요즘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내와의 사랑에 푹 빠졌죠. 오늘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또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었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던 남편 시간만 나면 좀 아내 옆에 있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교육감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딱 세 자로 요약을 한다면은 따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초대 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압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교육감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늘 성공입니다. 네네. 네.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교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교육위원도 오래 하시고 하시면 이제 교육의 이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말고 그동안에 이제 교사로서 아니면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교사일 때는 정말 이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급 운영을 통해서 우리 대인격으로 만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참 크게 기억이 남고요. 저는 교육은 영혼과 영혼의 부딪힘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거 어록에 좀 적어놓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제가 적어놔야 되겠어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잠시일 수 있어요. 한 20년 뒤만 지나도
그 지식은 거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예.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삶이 무엇이었던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억 남는 것 같고, 제 개인 경험으로 봐도 은사님 중에 제가 대학 진학이 어려울 때, 요즘 말로 수능 끝나고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데려다가 이렇게 원서를 쓰게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편찮아 누워 계신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면 비록 이렇게 학교에 적응 잘 못하거나 가정 조건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이렇게 잘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교육은 사랑과 열정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영혼에 큰 부딪힘, 울림을 주면은 정말 큰 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가 귀에 쏙 들어왔던 것 중에 지식은 변할 수 있지만 지혜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지식과 지혜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됐으면 더 좋겠고요. 2016학년도에 충남도 교육이 궁금하고요. 또 굉장히 또 많이 희망을 주는 교육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수업이 우선이거든요. 수업 혁신을 통해서 우리 참 학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교과서 위주의 지식만 가지고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수업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 창의성을 아주 배가시키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진학부를 지난 9월에 신설한 만큼 대학 진학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두고 5개 권역에서 상시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해 주거나 또는 주말에 지역교육청을 활용을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대입, 진학, 또 진로에 관해서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해 주는 체제로 가면서 진로 진학을 교육의 본질에 맞게 제대로 살려가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을 위한 기틀을 더 다지는 시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뭐 교육관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그 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앞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어떤 교육감으로 남고 싶으신지 정리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올해 충남교육은 학생 성장발달 책임교육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 1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운영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성장발달 책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말로 인성과 감성과 지성과 사회성 그리고 체력을 다 갖춘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학생을 위해서 애쓴 교육감,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참 아주 불편했던 그런 청렴성이 떨어지는 충남교육, 이 부분에 관한 오명을 싣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께는 정말로 청렴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충남교육 행정을 이끌어가는 교육감이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감님하고 이제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까 참 가슴이 따뜻한 교육감님이시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왔고요. 두 번째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중요하다. 이 모든 부분을 제가 너무 함축적으로 요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육감님의 철학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